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급하게 이제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과 비슷하게 영상을 좀 일찍 촬영을 했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마이크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이 녹음이 좀 안 돼서 굉장히 좀 아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영상에서 이제 언급했던 게 로보티즈에 대한 언급과 그 다음에 로힛 로킷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올라왔을 때 IT 반도체를 특히 주의하셔야 될 이유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주로 많이 제가 남겼던 내용들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 날아가는 바람에 그런 게 조금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보면 여러분들 미국 시장 정말 뜨겁게 상승을 보여주고 또 하루 이틀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상승 속에서 어제까지 줄곧 상승을 하며 종합주가 지수 특히 나스닥이 7%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상승이 단기간에 펼쳐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엔비디아도 팔란티아도 테슬라도 다 큰 폭의 상승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매일 아침 미국 시장이 마감을 했을 때 주가의 위치, 즉 종합 주가의 위치와 그 종합 주가를 올렸던 주체들의 주가의 위치를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고 보시면 오늘은 이런 IT 반도체가 이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철저하게 단기와 선침의 관점에서 매수해 나갈 섹터를 구분해서 요즘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의 관점으로 보실 분들과 단기 매매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다 괜찮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종목 하지도 않아요. 저는 집중해서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지수적으로는 약간의 부담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시장이 뜨겁게만 느껴집니다. 왜? 한국은 지금 한국 나름대로의 주가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어요. 또 대선이라는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 대선 주자들이 아직 정책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시장에 뭐라고 해야 될까? 공급해 줄 수 있는 재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점들이 시장을 자꾸 끄집어 올리고 할 수 있는 재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잘 참고하셔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장주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 그 성장주가 이미 달려가고 있는데요. 막 박스를 이제 뚫어놨기 때문에 더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지고,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아십니까? 저도 오늘 이번 주에 이제 뭐 회원님들과 방송을 통해서 오가노이드 이야기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로잇 헬스케어,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가노이드가 뭐 저쩌고 오가노이드가 뭐 AI 뭐 재생 장기 뭐 등등 말을 하는데, 사실 솔직한 말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신 나도 모르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이거는 뭔가 좋은 거 아니야? FDA에서도 동물 실험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한다면 동물 실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 AI 오가노이드를 사용해서 하나?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즉 주가가 이게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겁니다. 오가노이드가 좋은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하시면 주식하시는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로봇과 오가노이드, 의료 AI, 즉 새로운 이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돈이 어디로 계속 흘러가는지에 주목해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아침부터 지수는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빠져 있었고 코스피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장중에 1.5%인가
거의 2% 가까이 오르다가 5장에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지수 멱살 잡고 끄집어 내렸기 때문에 코스피도 안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이 지수의 흐름 보면 이러한 삼각수렴 만들어 놓고 이 삼각수렴이 깨져버리면 급락을 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 장중에 뭐 방송을 함께 보실 수 있다면 충분히 배우고 가는 점들이 참 많죠. 이런 것들 뭐 아침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삼각수렴이 끝나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돌파가 안 되면 시장은 급락한다.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급락한다. 이런 점들 이렇게 급락한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좌우지간은 이렇게 됐고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수급을 우리가 논하는 것도 제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종목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3일 연속으로 아주 큰 폭의 상승 보였고 그에 따라 엔비디아도 팔란티어도 테슬라도 그 외 수많은 빅테크 기술주들 그와 연관된 전력 인프라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어느 정도 지금 저항권에 와 있는데요. 트럼프와 테슬라가 전 세계 재료를 지속 살포하고 있으니 좀 더 올라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으면 사실 국장에 관련 섹터도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천별적인 흐름의 종목 장세, 한국만의 성장 섹터와 기관 외인들의 매집되어 있는 산업의 지속적인 우상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지수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철저한 바텀업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외인과 기관들이 철저하게 끌고 가는 섹터에 동승해서 함께 가야죠. 그게 지금 산업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근데 목까지 차올라서 여러분들 아무 종목이나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조선업종은 여전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주도 업종이고요. 오늘도 이제 뭐 어제부터 계속 회원님들하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수급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종목군들 계속 체크하고 보셔도 된다. 지금 조선주들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여전히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에 우리는 배팅을 하고 함께 동승을 하면 된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거는 조선 안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뭐 스윙으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뭐 실적이 지금 당장 좀 못 나와서 많이 빠지든 어쨌든 간에 이 산업 자체가 커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스윙으로 하나 들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뭐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별로 생각이 없네요. 그냥 떨어지면 좀 더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바라보는 게 조선이다. 예, 조선이다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미포조선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져요. 중간에 뭐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작년에도 중간에 한 두세 차례 위기가 있었어요. 시장에. 그럼 위기 때 항상 좋은 종목이 뭔지 알아놓고 있으면 순간 급락이 2, 3일 떨어졌을 때 그 급락의 끝자리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는 종목에 대한 믿음과 스터디된 종목이 뭔지에 대한 확신 그에 따라 매수의 버튼이 눌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력 인프라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계속 연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많이 못 샀어요. 이거 5일선에서 매수하여라 라고 하셔라라고 회원님들한테도 계속 언급을 드렸고 정확하게 가격을 찍어 드리진 못했습니다. 왜? 조정을 안 줬으니까 제대로 조정을 안 줬으니까 그렇고요. 저도 그냥 뭐 입질로 조금 한 100주 가지고 있었던 거 그냥 올라와서 대충 팔아버리는 게 전부였고요. 효성중공업은 좀 아쉽네요. 아쉬운데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봅니다. 중간에 조정이 나온다면 들어가야 될 종목이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좀 밀려주면 이 안에서 분할로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매일같이 업데이트 도와드리도록 하고 전력 인프라도 그러니까 원전 쪽도 지금은 목에 좀 차 있습니다. 전부 다 신고가라. 지금은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기다려 봐야 되고 계속 좋을 거니까. 로봇 쪽 오늘 그러니까 어제 우리는 로보티즈를 매매를 했습니다. 로보티즈를 추천을 드렸고요. 뭐 돌파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로보티즈 눌림을 추천을 좀 했었었고요. 눌림으로
근데 가격이 한 200원인가 채로 못 샀던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눌림으로 한 200원 정도에 못 샀던 것 같은데 오늘까지 터진 거래 대금과 기관의 외인의 이 수급 돌파를 시킨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이고 산업의 성장과 함께 본격적인 이 휴머노이드의 개화에 함께 편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나우 로보틱스, 클로봇은 이 소프트웨어죠. 로봇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독자적인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로보티즈가 저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제일 좋아 보인다. 하이젠 RLM보다 떨어지는 건 없는데 시총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시총 더 올려도 별로 문제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AI 쪽은 의료 AI 쪽이 최근에 무지하게 강하죠. 오늘도 아마 일정이 있었을 거예요. 의료 AI 쪽에 제가 콕 찍어서 언급을 했어요. 15일 기재부 AI 활용 신약 개발 민관 협의체 개최 12일 로켓 헬스케어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 AI 신약 관련주 주초부터 딱 이름 적어서 AI 마음 AI 그럼 어제 오늘 아침에 마음 AI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절대 소외될 수 없는 거 AI 파마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그냥 AI가 시장에서 메인 섹터였다. 여러분들 메인 섹터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도 내일까지도 제가 볼 때는 AI를 좀 봐야 돼요. 내일까지도. 왜? 5월 18일 날 5월 18일 날 그 대선 주자 토론 일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AI를 좀 봐야 됩니다. 왜? 양 당에서 밀고 있는 건 AI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오가노이드 쪽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오가노이드 쪽은 로키드 헬스케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토모큐브가 있는데 이들 종목분들 계속 체크해서 보셔야 되고요. 제약바이오는 일단 인벤트지 랩이 오늘 좀 급락을 하다가 장 후반에 조금 들어 올려졌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저도 종가 전에 좀 봤던 게 주주 서한이 좀 나왔는데 내용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디테일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왜 장중에 봐서 그냥 장 끝나고 조용히 좀 읽어볼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이후에 판단을 내려봐야죠. 장중에는 이제 정신없고 하니까 D&D 파마텍도 나쁘지 않다. 조정시 다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외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플랫폼 ABL 바이오,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추가를 해서 보려고 합니다. 추가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사파 플랫폼이죠. 반감기를 줄여주는 거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기다 해놓은 종목군들 안에서만 놀라고 저는 딱 바운드를 그려줬는데요. 얼마나 많은 종목 섹터가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2차전지 매일 안 좋아요. 그냥 매일 안 좋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저는 테크윙을 본다 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는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시 보기 위해서 안 보는 거고요. 이수페타시스가 훌쩍을 했는데 돌파를 못한다. 그럼 IT 반도체 다 조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슬로우하게 종목분들을 본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 다시 30분인데 이 시간 삼양식품이 호실적으로 엄청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8조 3천억. 매우 뜨겁네요. 매우 뜨겁고 뭐 내일도 그러려나 싶기도 하고요. 그 밖에 캐리옥 많은 게 넥스틸 뭐가 시장에서 좀 있나요? 알래스카 뭐가 있나 보죠. 이거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요새 그 넥스트레이드로 저도 거래를 좀 하다가 조금 나중 되니까 이게 좀 재미가 없더라고. 시간도 그렇고 차라리 이거 포기하고 제 삶을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주식도 주식이지만 선물 매매 빈도가 더 많아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방송을 일찍 해버리고, 시간에가 요새 보면 거래 대금이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의 대금이 예전에는 막 100억 넘는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간의 거래 대금이 이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시장이 거의 죽어버렸구나. 단일가 시장이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또 내일 장 초반에 흔들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종목군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따로 안 봐도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상단 구간에 놓여져 있고, 코스 P도 상단 구간에 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겠죠. 아직은 없다. 그냥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와우. 삼양 여기 하나의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한 차례 더 레벨업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시가총액 8조 4천억인데 더 올라가면 와우 멋진다. 자, 반도체는 일단은 잠깐만 보죠. 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거는 이렇게 보면 오늘 딱 여기 일단은 저항까지 와서 좀 저항을 막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렇게 이 추세 구간을 못 넘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넘어가야 위로 올라가는데 뭔가 진짜 확실한 뭔가 서프라이즈한 뭔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아쉽고, 두산도 아침에 바로 떨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갔던 선두 종목이 밀렸다 그러면 후발주는 못 간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밀어버리는 거 보면서 오늘은 쉽지 않구나 종목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뭘부터 봐야 될까요? 조선업종부터 좀 보죠. 자, 한화 오션은 블록딜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대신 하나 시스템이 지금 좀 올라가는데 내일 제주도에서인가 이제 하나 오션 대표와 미국 무역 대표부가 만나서 비공식 회담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서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이 시가총액이 비록 8조 4천억이지만 또 들어 올려 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 수급을 잘 체크하고 좀 보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번 저는 매매를 동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현대, 미포, 조선이라든지 수급적으로 현대 미포는 그냥 외국인이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요. 공격적으로 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밀렸을 때 이런 구간에 내려오게 되면 필히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지금 막 그 실적 발표도 하고 막 할 거예요. 실적 안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잘 나올 수도 있고 하면 많이 빠지면은 사면 되지 않나 싶어요. 왜? 이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한국 카본도 얼마 전에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 다시 막 끄집어 올리고 종목들, 그리고 세진중공업 앞으로 좋아질 회사, 세진중공업 앞으로 좋아질 회사, 여기에서 일단 저항 맞았고 뭐 이렇게 바로 돌파를 할지 좀 떨어졌다 할지 결국은 가지 않겠냐, 조선업종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전력, 효성중공업 오늘 일단 전량 다 날렸습니다. 시가부터 아침에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안 했고요. 여기서 시가부터 해서 올라올 때 그냥 다 날려버리고 더 이상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날려버리고 매매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진전기 이번에 영업이익 340억 나오면서 굉장히 잘 나왔고 캐파 증설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익은 잘 나올 것이다. 가장 싼 전력 인프라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25,000원 이하권에서 박스권 만들어지면 그때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산일전기도 370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는데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이쪽도 나중에 밀리면 하단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다소 지수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1등 섹터가 아닙니다. 현재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사실 오늘 어제 미국 증시에서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제약바이오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가 오늘 코스닥에서 제일 셌습니다. 재밌죠? D&D 파마텍
D&D 파마테 굉장히 괜찮고요. 지금 5일선 계속 타고 가면서 3일선 타고 간다라고 봐야죠. 예, 밀리게 되면 이런 구간들 눌림으로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5일선 첫 자리라든지 11선 첫 자리 정도 내려오면 그런 자리 기다렸다가 지지와 저항 활용해서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인벤티지 랩이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고가도 만들어 놓고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 줬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좀 많이 밀어줬으면 좀 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지금은 오늘 11선까지 내려온 거죠. 종목이 11선까지 단기에 빠져서 11선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데, 좀 더 내려와서 그러니까 내일 바로 반등할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더 밀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시 올라갈 것이다.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빠지는 거는 투매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잘 보아야 되고요. ABL 바이오도 ABL 바이오도 시장 대비 강하죠. 잘 버티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잘 버티고 있고 강해서 어디서 살지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자,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 강합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 힌트가 다 있었어요 시장에서. 그러면 유진 로보틱스가 당연히 먼저 올라갔겠지만, 이날 5월 13일 화요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좀 올라왔다가 윗꼬리를 달았죠. 근데 이때부터 사모펀드와 연기금에서 수급이 이때부터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때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축이 됐던 거고요. 그 시점부터 이제 그 전부터 로보티즈 좋았죠. 차트 좋아가지고 이날 이미 이 음봉이 돌파되면, 그리고 이 앞에 이 음봉이 뚫리게 되면 얘는 강하게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다. 문자로 다 보내드렸고, 여기 뚫리면 날아간다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굉장히 좀 강하게 넘어갔죠. 여기서 돌파해서 타다닥 올라가가지고, 일단 오늘도 사실 그 눌림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대충 이 상한가 언저리, 이 자리 언저리에서 대충 들어갔어도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내일도 좀 밀렸을 때 이 역사적 신고가가 상한가 근처거든요. 그래서 46,000원, 그러니까 5만원 이하권에 내려오게 되면 일단 관심 갖고 봐야 될 종목이 로보티즈고요. 관심 갖고 봐야 될 게 로보티즈고, 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서 하고 아침에 눌림을 못 봐가지고 중간에 여기서는 그냥 스캘핑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단 내려오면 봐야 될 종목 같아요. 하단 내려오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보티즈, 클로봇도 관심 있게 지금은 볼 때 같고요. 여기 몇 번 수렴하다가 클로봇. 그리고 의료 AI 쪽, 최근에 의료 AI 쪽에서 폴라리스 AI가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고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 종목에 뚜렷하게 이슈가 없어서 저는 왜 가는지도 사실 모르겠는데, 급등을 해가지고 뭐 1등 종목으로 왔다 갔다는 했던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안 하다가 돌파에 상따 한번 하고, 여기는 약손절 좀 나왔었고요. 원래는 그 아침부터 이제 회원님들한테 다른 거 보지 말고 단타는 로키드 헬스케어를 봐라. 유동성의 차이가 크다. 여기 있는 거래대금이 7,700억이죠. 사실 이 종목이 이 윗꼬리, 적어도 이 앞에 윗꼬리를 돌파할 때, 특히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강력한 거래대금이 터진 이 자리, 처음에는 바로 못 돌파하겠지만 여기가 돌파되고 나면 시세가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되고 나서부터 폭등이 나오죠. 근데 거래대금이 중요해요. 거래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되게 많이 했고요. 반틈은 들고 상태에서 반은 팔고 반은 이제 가지고 넘어와서 넘어가서 일단은 보유하고 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는 굉장히 좋았고요. 이거 로키 헬스케어 말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
약간 위에서 놀고 있죠. 지금 이들 종목군으로 봤을 때 제가 느낌이 뭐냐면 3빌리언 3빌리언이 이 당시 막 이렇게 위에서 고가놀이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런 급등주를 볼 때 내가 기준을 5일선이 깨지면 안 본다, 10일선, 3일선이 깨지면 안 본다, 이런 기준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양자암호도 되게 좋은데 ICTK가 오늘 시세가 좀 나와버려서 다시 보기는 좀 어렵고 여전히 강하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다 봐도 되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제4인뱅 리드코프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뭐 다날 뭐 시간 내에서 좀 움직이고 하는데 약간 애매해요. 약간 애매해서 이걸 좋다 안 좋다 좀 보긴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요. 좌우지간 내일은 로보티즈 좀 체크하고 볼 것 같고 나우 로보틱스도 만약에 밀리면 좀 빠지면 이 상한가 근처에서 좀 라인을 좀 잡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동반한 섹터는 삼양식품이 일단은 거래대금을 많이 터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좀 체크를 해 놓고 보고 하나시스템의 이 미국 대표부와의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직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했으면 쇼 때려라 쇼 때려라 했을 건데 저도 이거 아침에 시가에 숏을 쳐가지고 제법 많이 먹었습니다. 13%? 13% 정도 수익 내고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더 먹어야죠. 더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한진칼로 보면 시가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6%. 그리고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죠. 첫 VI가 13,500원인가 였던 것 같은데 13,500원 아마 여기서 제가 아마 팔았을 거예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지 않았나. 이거는 올라오면 선물 매도로 대응하면 비교적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